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 2008년에서 2018년간 주거 양극화 추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조사를 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은 쭉 내려가셔 보시면 이렇습니다. 현재 지난 10년 동안 2008년에서 2018년 여기서 10년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좀 해소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그리고 주택 소유 및 주거 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실제로 수도권은 98.3% 특히 서울의 경우는 96.3%로 아무래도 주택 보급률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데이터를 설명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 스스로가 뭐 객관적이 될 수 없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부분이 뭐 사실은 이게 뭐 학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요거를 볼까요? 주거 면적 상하위 20%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인데요. 전국 하위 20%는 2008년에 32.3 제곱에서요. 2018년 27.4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상위 20%도 그렇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위 20%는 30.8%에서 24.5 그리고 상위는 115.6에서 104.5 그래서 주거 면적은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가구당으로는 좀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인당으로 볼까요? 1인당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 볼까요? 1인당 보면은 여기에 그 주거 면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잘 들어오실 테니까요. 보시면 2008년에 12.2 제곱에서 2018년에는 13.9 제곱미터로 늘긴 늘었습니다. 대략 한 1.7 제곱미터 늘었는데요. 상위 20%는 55 제곱에서 61 그러니까 무려 6제곱미터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20%에 비해서 상위 20%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5배 좀 넘게 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1.7에서 12.8 하위는요. 상위 20%는 49.1에서 54.4.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확실히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게 그만큼 또 좁은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서울에서 수도권 왜 간다고 하면 다시 서울 입성하기 힘들다. 왜 같은 면적에 거주하려면 그만큼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 비해서는 이런 지방 도시들 또는 이제 중소도시를 가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더 쾌적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의 쾌적성 때문에 다시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게 상당히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그로 인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칠 때 서울에 있으신 분들의 그 넓은 면적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상하위 가구 평균 PIR입니다. PIR이라는 것은 결국엔 소득 대비로 집값이 어느 정도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하위 20%는 2008년에 1.5에서 2018년엔 2.3, 상위 20%는 22.4에서 22.6.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그만큼 버는 돈 대비로 집을 사는 게 그만큼 하위 20%에겐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 되고요. 상위 20%에게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위 20%는 3이었었고요. 2018년 3.1. 그렇게 치면 수도권은 그렇게 칠 때는 소득 대비로 하위 20%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 20% 2008년 31.9 그리고
2018년은 29. 이 말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집값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특히 상위 20%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보다는 주택가격 상승이 그렇게까지 피부로 와닿을 때 엄청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소득 대비를 볼 때는요. 물론 여기 2018년도까지 라서요. 실제로 2018년도에서 19년, 20년대 어마어마하게 가격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썼던 서울 아파트 지도를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2020년 1월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각 구별로 동별로 아파트 가격을 실제 가격 가지고 했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월소득 대비로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 20%에게는 2008년에 8점이 전국으로요. 2018년에 7.8 그리고 상위 20%는 65.5에서 55.9 그리고 수도권은 하위 20%는 9.9에서 2018년 9.1 상위 20%는 69.4에서 60.9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수가 낮아졌죠. 이것도 또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월세죠.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그만큼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더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로 많이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와 전세는 어쨌든 경쟁 관계죠. 이 경쟁 관계에서 현재는 전세가 월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월세를 과도하게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전세로 가버리거든요. 임차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월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가는 게 적정한 가격이다 라고 할 땐 나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택 가격에서 상위 하위 20% 사람들의 자가주택 소유 가격의 평균 주택 가격을 보신다고 하시면 하위 20%는 전국적으로 보면 2,880만원 2008년에는 2018년 6,760만원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상위 20%는 4억 9,900만원 거의 5억 돈이네요. 근데 2018년 6억 6천만원. 수도권만 볼까요? 수도권은 하위 20% 분들은 9천만원. 그리고 2018년은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위 20%는 7억 1천. 2018년은 9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은 전부 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국적인 이 주택 가격이 하위 20%가 거의 3천에서 6천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상위 20% 보시면 4,900에서 6,600. 그러니까 수도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2008년에서 2018년도까지의 요 기간 동안에 진정한 승자는 어떻게 보면 하위 20%의 주택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지방 요런 전국에 있는 요런 좀 1억 이하짜리 이런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2배 올랐잖아요. 오히려 그 외 물론 7억에서 9억, 2억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럼 지방에 있는 아파트 요거를 10개 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무려 4천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4억이 올랐습니다. 그럼 왜냐면 7억이니까 단순히 7억을 한다고 해도 3억 정도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자자적인 이거는 양극화 얘기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했는데, 저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좀 웃긴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평당 주택 가격을 본다 하더라도요, 전국 하위가 42.1, 2018년은 99.1, 상위는 580만원, 그리고 2018년은 799만원, 수도권은 145만원에서 201만원, 그리고 상위는 789만원에서 1,07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그 평당 가격으로 놓고 볼 때는 15,000만 심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요, 주택 가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부에서는 평당 가격이 좀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보신 것처럼 평당 가격으로도 이렇게 2배가 넘게 전국적인 하위 20%는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치면 사실은 하위든 상위든
지난 10년 동안 집을 내가 샀다라고 하면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고가 주택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좀 바닥에 있는 이런 집들도 내가 뭐 무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자산 가격에 따른 어떤 부의 효과를 내가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주거 면적 상하의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불표 뭐 이런 것들이 주거 면적 하위 2018년, 2008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사실 직접적으로 투자와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2008년에서 2018년 동안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좀 흘렀구나 주택 시장의 그런 변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거 면적 하위 20%, 저소득층이 62, 중소득 32, 고소득 5.2 였었는데요. 주거 면적 2018년 68, 28 3.6, 그리고 주거 상위 23점 38, 38, 22, 38, 39.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치면은 이 저소득층의 주거 면적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런 것들이 무척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투자자들이 다주택자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목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읽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지금 이렇게 딱딱딱 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인당 주거 면적을 보시면 전부 다 늘어났다는 것, 특히 뭐 이런 거 보시면 요렇게 36.6에서 30이다 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뭐 줄었다 이 정도면 이제 그냥 평타?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연소득 대비 뭐 주택하고 배율 뭐 이런 것들 주택 유효 분포 뭐 이런 거 그래서 하위 상위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2008년에 비해서 2018년에 70대 이상의 가구주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흔히 말하는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주택을 누가 사느냐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예측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70대 분들이 자신들이 노후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주택 그리고 월세소득 이거였다는 것을 자신들이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걸 근거로 해서 미래를 보는 거고요. 여태까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주택,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걸 해서 알았다는 얘기는 아마도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아마 주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가능성이 큽니다. 뭐 주식도 있고 최근에 무슨 주식 동학혁명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보고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어떻게 보고서랑은 상관없는 결론을 줬는데요. 뭐 어차피 보고서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한 것과 달리 보시면 오히려 지난 10년간 하위든 상위든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산이 늘어났다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과거도 그러면 현재도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단기간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간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요거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핑크팬더 이재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